하겠습니다. 자, 질문합시다. 자, 일단 우리 앞에 덜 했던 거 있었지, 그치? 자, 229페이지. 229페이지. 자,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229페이지. 자, 96번하고 97번은 99번하고 500번 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499번부터 봅시다. 자, 49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음수인 두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그랬지. 자, 우리 두 근의 부호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었니? 두 근의 부호 할 때는 판별식과, 그치? 두 근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을 가진다는 거 같고, 그치?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둘 다 모두 음수인 경우, 이건 똑같고 두 근의 합이 자 0보다 작고, 그치?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고,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자 부호가 다른 경우는 두 근의 곱만 챙기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그치? 뭐라 그랬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 그랬어. 그럼 이제 자 양수의 인 근의 절대값과 음수인 근의 절대값을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크대. 이 말의 의미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이 부호가 다를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두 근의 곱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절대값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두 근의 합까지도 추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봅시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죠. 그쵸? 자, 그럼 일단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k가 나올 테고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따라서 k는 양수다 하나 튀어나올 거고, 그렇지? 자, 두 번째. 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2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죠. 자,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되지, 그렇지? 그럼 얘는 1, 2, 1, 1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 거니까 얘는 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k의 범위는요, 자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니까 아마도 0보다 크고 k의 범위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혹시 질문 있어요? 근데 부호가 다르다고 했는데 왜 A, B 한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자, 문제 조건에서 두 근의 합이라 그랬잖아. 두 근의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음수인 근의 절대값과 양수인 근의 절대값을 비교를 했지. 두 근의 양수인 근과 음수의 근의 절대값을 비교를 할 때는 요거는 하나의 조건을 더 준 거야, 추가로. 그래서 만약에 같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이 되면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양수 쪽이 더 크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 음수 쪽이 더 크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음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표기는 자,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잖아.
그치? 1과 2의 공통범위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00번 봅시다. 자, 500번은요. 무늬만 살짝 다르지 사실 497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그쵸? 자,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1차 방정식의 근을 감마라고 했어. 그치? 근데 1차 방정식 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이거 자, 2배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자, 7 마이너스 x였죠. 그럼 넘기면 3x 나올 거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1이라서 여기죠. 그럼 따라서 x는 2라는 근을 가졌고 얘가 바로 감마야. 그쵸? 자, 그럼 결국은 두 근이 전부 다 뭐보다 어떻게 된다? 이 2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그랬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감마보다 작은데 감마가 2였죠. 그렇죠? 자,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중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때 요 놈을 이제 fx라고 두면 자, 이렇게 두면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의 두근.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2 알파 베타 이런 꼴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거 할 때 뭐 따졌죠? 판별식, 경계값, 추계방정식. 그치? 판별식, 경계값, 추계방정식. 자, 그럼 판별식 D. 자, 요거 4K니까 B'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K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AC. 자, 3K 제곱 마이너스 K. 자,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쵸? 실근 조건이니까. 그치? 자,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크거나 같죠. 그쵸?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근 조건, 중근도 포함. 그래서 얘는 지우개. 자, 이거 정리하면 이제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제 1, 2하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요. 얘는 그래프 그리면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지? 그치?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자, 일단 경계값. 자,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이거 0보다 커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나는 요 함수값이 0보다 커야죠. 자, 그럼 x에다 2 대입해주면요. 얘는 4 마이너스 자, 8k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양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 0보다 커나갔고 3 나눠주면 k의 제곱. 자, 이렇게 돼서 얘는 2하고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요. 자, 이번에도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죠. 그렇죠? 1, 2. 그럼 K가 1보다 작고 K가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두 번째가 나왔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추계방정식 해야죠.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 자, 축이 뭐보다 작으면 돼? 2보다 더 작으면 되죠. 그렇죠? 응? 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럴 때도 만족하잖아 이거. 2일 때 0보다 크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지? 판별식이랑 요거 두 개만 따져보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지. 그럼 요것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추계 방정식이 2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응? 자, 두 군이 봐. 두 군이 여기 있으면, 두 군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이 위쪽에 함수 만나는 값이 여기잖아. 그럼 얘는 양수라는 의미지? 함수 값이? 그렇게 되는 거야. 1번이랑 3번만 하면 안 돼요? 응? 2번은 왜 해야 돼요? 자, 봐봐. 자,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어. 그렇지? 축이 이렇게 있고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 그러면 요렇게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걸 때도 서로 다두 실근 가질 거고요. 그렇지?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다. 그래도 만족하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수값까지 다 따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 경계값, 축의 방정식 세 개 모두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자 2k 나오죠. 그렇죠? 자 2k가 2보다 작으니까 k는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럼 이거 세 개 모두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자 마지막 이거였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그럼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요거죠. 그렇죠? 여기니까 이걸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그렇지? 자 질문 있을까요? 근데 저 주제쌤 그 때마다 궁금한 건데 지금 이 K가 2보다 크다는 거니까 무시해도 돼요? 자 이거는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렇지? k가 2보다 큰 건 뭐야?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하지. 그렇지? 자 여기일 때도 어떻게 되니? 여기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는 거고 여기일 때도 세 가지 조건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요 범위밖에 없죠. 그렇지? 절대값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501번 한번 봅시다. 501번. 자 501번은 뭔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자 풀고 나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이거는.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 0 그 다음에 베타 1. 자 이렇게 만족해야 된대. 이렇게. 자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를 fx라고 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 0이 여기쯤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플러스 1은 여기 있다는 거지. 요 두 개 사이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위치하면 돼. 그치?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된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야? 얘는 자 f0일 때 0보다 작아지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버리지. 그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 자 그러니까 일단 판별식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그쵸? 자 축의 방정식도 축이 사실 요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있거나 아무 상관없지. 그치? 요것만 만족하면. 그래서 이거랑 f1일 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일 때 0보다 크다. 자 6일 때 0보다 크다, 6일 때 0보다 크다, 6일 때 0보다 작다. 요거 세 개만 만족해주면 돼. 이럴 때. 응? 자 봐봐.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게 여러 번 그려가지고 헷갈려지는. 그치?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1하고 여기 만나는 점 알파 베타. 자 문제의 조건 사이에서 뭐라 그랬어?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다 그랬고, 그치? 베타는 0과 1 사이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럼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그치? 뭐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치? 요 사이 어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추계 방정식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자, 당연히 이거일 때는 x에다가 0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작아야지. 그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 근 사이에 얘가 올 때는요, 요렇게 x 이퀄 1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 다음에 플러스 1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경계값만 이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경계값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떤 거는 경계값만 해도 되고 또 어떤 거는 뭐 이거 싹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또 추계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 자, 일단 이거는 F0는요. F0는 자,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F1은 어떻게 되니? 자, F1은 자, 2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A 플러스 1이 이게 0보다 크다니까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F1은요. F 마이너스 1은 자, 2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3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A는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럼 요거 세 개의 공통 범위 들어가면 되지. 그치?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자, 여기가 2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이 세 개의 모두 공통 범위인 요 범위가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근데 F가 응. F0이 0보다 작으면 해가 두 개예요. 자, 쟤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지.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자, 여기다가 그릴게. 아래로 볼록인데 x 이퀄 0을 대입해서 함수 값이 2 음수가 존재한대.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맞아? 아래로 볼록일 때 0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아져 버리면 이때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502번 봅시다. 502번. 자, 자,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좀 거시기 했을 거야. 그렇지? 이거 흔히 우리가 자, 이 근 중 한 개가 뭐지? 적어도 하나가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했지? 적어도 하나.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치? 자, 그럼 이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꼴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3하고 1 둘 다 마이너스라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꼴 0. 그래서 따라서 x는 1과 x 이꼴 3이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요거 여기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말은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면 반대가 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하고 문제를 풀었었어. 반대가 되는 케이스. 반대가 되는 케이스는 뭐야? 자, 이거랑 아니면 아예 근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 그치?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거든. 그치? 자, 그럼 요번엔 이거 가지고 한번 둘 다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로.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예 요게 실근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면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자, 이거는 책이랑 원래 주어진 풀이랑은 좀 다른 풀이로 들어가는 건데, 자, 판별식 D, 4분의 D죠. 그럼 B 프라임의 제곱, K의 제곱. 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쵸?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자, 근데 이 경우에서 우리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 어떤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치? 반대를 생각해 보려면. 그럼 지금 케이스를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가지. 그치? 생각할 케이스가 좀 너무 많다. 그치? 오히려 반대로 했을 때 심플해지면 좋은데, 그치? 반대로 했더니 오히려 케이스가 너무 많아졌어. 자, 그럼 어떻게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냐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반대로 했을 때는 있잖아. 판별식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K 값이 축이 K보다 작을 때 판별식 D가 0이고, 그 다음에 축이 K가 축의 방정식이 K죠. K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클 때 중근을 가질 때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근 밖에 가질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반대는 너무 복잡하더라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 딱 문제를 좀 다르게 가지고 와보자.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축의 방정식이 K가 얘는 축의 방정식이 자, 축의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K죠. 그쵸? 이 K 값이 1보다 더 작고 K 값이 3보다 클 때.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이유는 어차피 풀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자, 이때는요. 자, 봐봐. 자, 요런 조건일 때야. 요런 조건. 자, 1, 3하고 이렇게 될 때야.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어떻게 되니?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어떻게 되니? 0보다 큰 값이지. 그치? 근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여기 3이 있고 여기가 1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x가 1일 때 0보다 크고 x가 3일 때 0보다 작지. 그 말은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0보다 작아지죠. 그쵸? x 이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0보다 작고 3을 대입할 때 그냥 음수, 양수. 여기도 양수,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럼 요 두 개의 꼴이 사실은 같은 결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요. 자, x에다 1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니 이거? 자,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2죠. 그 다음 x에다가 3 대입해보자. 자, 얘는 9 마이너스 6k 자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니? 여기서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k 더하기 11이 나오지. 0보다 작다. 그럼 이게 둘 다 마이너스 빼버리면 얘는 k 빼기 3 그 다음에 5k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을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니? 이때 k의 범위는 자 5분의 11과 자 3보다 작다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어 방금? 1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에서 문제 풀었잖아. 그치? 1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에서 풀었어. 즉 우리가 푼 범위는 1보다는 더 작고 이렇게 3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풀었는데
답을 구했더니 자 5분의 11 여기쯤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는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자 이런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요. 자 1번하고 3번은 2번하고 한꺼번에 처리했어. 근데 자 요거 3번 케이스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 거야. 3번 케이스를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K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을 때로 한번 나눠 볼 거야. 1과 3의 중간값이 2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그럼 이때는 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야. 축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치? 여기 어딘가에.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x 이퀄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커도 만족해. 그치? 자 그럼 이때는 x에다가 k 자 이게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k니까 x 이퀄 k를 대입했을 때 자 이때 함수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않니? 자 예를 들어서 0이 되면 여기서 만난다는 거지. 그치? 그치? 요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니? 아래 경우든 위의 경우든 무조건 0보다 큰 쪽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 돼. 그럼 x에다가 k를 대입하면요. 자 얘는 한 문제가 너무 길다.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니? 자 얘는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요.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자 얘는 2, 1 마이너스 플러스 1일 거니까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자 이게 k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k 값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k 값이 플러스 2보다는 더 큰 값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F3일 때 자 F3일 때는 우리 여기에서 x에다가 3 대입하면 우리 마이너스 5k 플러스 1 나왔었지?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 나. F3 아니고 맞지? 이게 0보다 큰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k 값이 5분의 11보다 더 작은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의 공통범위 찾아보자. 자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구했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렇게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구한 거야. 근데 또 나머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대. 자 또 하나는요. 자 5분의 11보다 크대. 5분의 11이면 뭐 2에 가까울 거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자 이렇게 크대. 그치? 응? 뭐가? 5분의 그렇지. 그래. 5분의 11. 여기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지금 세 개 모두 성립하는 공통범위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도 해가 없죠. 그쵸? 마지막 세 번째. 자, k 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형태인 거죠. 1, 2, 3이면 축이 여기쯤 존재해. 여기쯤 존재해서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엔 x 이퀄 3일 때 함수값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x 이퀄 k일 때 함수값과 x 이퀄 1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되니? x 이퀄 1일 때 함수값.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죠. 근데 x 이퀄 1일 때 함수값이 요거였죠? 자, 얘는 마이너스 k
자, 플러스 3.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K값은 3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이꼴 K일 때 함수값. X 이꼴 K일 때 함수값 이거지? 그치? 자, 이거. 얘는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죠. 그쵸? 자, 얘는 0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 이것도 등호 성립해도 상관없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해 구해놨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K값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거나 K는 2보다 크거나. 자, 그럼 우리 어떤 범위에서 구했었냐면 마지막으로 얘는 자, 여기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여기 3, 3개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했는데 자, 요거는 첫 번째 3보다 두 번째 게 작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죠. 그럼 공통범위 처음으로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K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FK가 0보다 작아야 돼. 응? FK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이거 자, X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얘는 두 근 사이에 적어도 한 게 여기 1이랑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적어도 하나 존재하려면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가지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에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 그럼 K가 만약에 FK가 0일 때는 중근 가지는 경우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요즘 이 경우에는 자, 1과 3 사이에서 근이 2개 있는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1과 3 사이에서 근을 1개를 가지는 거지. 중근 가질 때도 상관없잖아. 적어도 1개의 근이 요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 접근이 어렵지. 왜냐하면 우리는 늘 판별식과 추계방정식과 이런 것만 가지고 다뤘는데 여기서는 추계방정식으로 지금 문제를 푼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 추계방정식, 그 다음에 경계값 요 세 가지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믹스시킬 건지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필기하시고요. 필기가 한바닥인데. 다시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약해달라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요. 우리가 이렇게 두 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그치?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따졌었어. 그치?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판별식, 그 다음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치?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거나 커야 되겠지, 양수니까. 두 근이 양수면 당연히 곱도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치? 두 근의 합은 음수, 곱은 양수겠죠. 그치?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다. 요것만 해결하면 됐었지. 그치? 자, 근데 두 근의 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항상 절대값을 가지고 와.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두 근의 합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지. 두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이 절대값이 같으면 당연히 합이 0이 나올 거고,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이 있는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이렇게 커. 그럼 당연히 합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합하면 음수가 나올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특정한 값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x가 p보다 크다 또는 x가 p보다 작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니? 판별식, 추계방정식, 경계값. 그래서 판경축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은 두 근이 모두 클 때는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근이 나오거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두 근이 모두 특정한 것보다 클 때. 그 다음에 그때 FP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X에 대해 P 값을 대입했을 때는 자, 뭐 두 근이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될 때고 3일 때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추계방정식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자 문제가 뭐였어? 자, 이거의 두 근이 자, 요거의 두 근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있을 때 그랬지. 적어도 한 개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꾸로 생각해서 많이 문제를 풀었었어. 근데 얘도 뒤집어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뒤집어서 문제를 풀면 해가 아예 없을 때가 있을 거고요. 중근을 가지는데 중근이 이쪽에서 가지고 이쪽에서 가질 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형태도 있을 거잖아. 따질 게 너무 많아. 그렇지? 그래서 요건 처음부터 기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따진다? 첫 번째. 자, 축이 1보다 더 작으면서 이쪽에 있을 때. 1보다 더 3보다 더 크면서 이쪽에 있을 때. 그렇지? 그럼 이럴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x 값이 1일 때가 음수. 그 다음 x 값이 3일 때가 양수가 나오고, 반대로, 자, 노란색으로 나올 때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축이 이쪽에 있을 때는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음수. 자, 양수가 나오고,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도 음수, 이렇게 곱해도 음수. 같은 결과가 튀어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여기 있고. 자, 1과 3. 이런 경우 있잖아. 자, 1과 3 사이에 하나의 근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F1과 F3을 곱했을 때 함수 값이 반드시 0보다 작아진다.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값 해결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근데 값을 구하고 나니까 이런 값이 튀어나왔고, 자, 이 값은 자 5분의 1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인데 얘는 어떤 범위에서 구했어? 1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에서 구하니까 당연히 해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1과 3 사이일 때를 구할 건데 1과 3 사이일 때 구할 건데 얘가 해 모양이,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자, 이게 여기가 1이지, 여기가 3이지. 2를 기준으로 해서 축이 이쪽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축이 이쪽에 있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1과 3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1과 3 사이에서 이렇게, 자, 한 개의 근만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럼 요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을 보면 x 이퀄 k일 때 함수값. 그래서 x 이퀄 k일 때 함수값이 0이 되거나 0보다 작아지면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그렇지? 그 다음 x 이퀄 1일 때는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외. 근데 x 이퀄 3일 때 값을 보면 얘는 전부 다 무조건 함수값이 0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k 값을 근데 이것도 없었지. 근데 이번에는 이쪽 반대였지. 그치? 요거. 이번에도 요렇게. 여기 중근을 가질 때랑, 자, 1과 3 사이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랑, 1과 3 사이에서 실근 한 개만 가질 때.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k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 이퀄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일 때더라.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자, 뭐 나머지 문제 푸는 건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뭐 그건 어렵지 않을 텐데, 저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문제지.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자, 여기 240페이지부터죠. 자, 240페이지부터 질문. 근데 저기 제 축방은 뭐야? 응? 하나밖에 없네. 축방 축의 방식은 어. x는 k는 응? 여러 축의 방정식이 어, 저기 왜 어, 축의 방정식 쓰는 게 이해가 안 돼? 응? 저기 왜 F1이랑 F3이랑 비슷한 게 0보다 작아야 돼? 자, 이거 사실 원래는 두 개 쪼개서 해야 되는 거거든. 두 개 쪼개서 해야 돼. 봐,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봐봐. 다시 한번 쓰면,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은 0보다 작죠. 그 다음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땐 0보다 크죠. 그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f1, f3이 0보다 작다고 하면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 요거는, 자, f1이 0보다 클 거고요.
자, F3은 0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두 군의 곱이 자, 이렇게 이거만 이렇게 해주면 요걸 만족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맞니?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물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각각 구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방에 하는 게 편해서 그냥 한 방에 한 거예요. K의 범위? 자, 여기서는 봐봐. 자,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려고 보면 사실 또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거든, 사실은. 자, 봐봐. x 이퀄 1일, 얘는 x 이퀄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이건 x 이퀄 3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면 되지. 근데 축이 요 아래쪽에 있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 그래서 축. 우리가 원래 축의 방정식은 따져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경우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을 다 따져보자는 거야, 축이. 축을 따져본 게,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세 개에서 요렇게 되는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 다 따져본 거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따진 거야. 여기서는 일단 만약에 이렇게 1일 탐수값이 아래쪽으로 나오면 그치? 판별식은 처음부터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경계값 여기도 그 다음에 따진 게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경계값만 따진 거지. 그래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240, 241페이지 질문 없어요? 없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42, 43 질문. 자, 33번 또 36번 또 34번 35 또 31 32 30 전 32요. 안 할까 했더니 자 30, 32, 33, 34, 35, 36 또 있어요? 응? 없어? 오케이. 자, 530부터 봅시다. 자, 530번은 지불 방법이죠. 자, 이게 10,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어. 그 다음에 자, 5,000원짜리가 세 장이 있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네 장이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니?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0과 1과 2. 그치? 자, 5,000원짜리는 0, 1, 2, 3. 자, 1,000원짜리는 0, 1, 2, 3, 4니까 지불 방법은요, 얘가 3 곱하기 4 곱하기 5인데 1을 빼줘야죠. 그쵸? 다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59개 나오죠. 그쵸? 이게 지불 방법. 그 다음에 지불 금액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니? 자, 지금 5,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총 금액은 사실은 35,000원이야. 그쵸? 그럼 이 35,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어떤 거니? 300원 정도 0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35,000원. 총 8가지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금액은. 그쵸?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러니? 10,000원짜리 한 개 쓰는 거랑 5,000원짜리 두 개 쓰는 게 겹치지. 그치? 근데 이 겹치는 경우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꿨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쉽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때는 10,000원짜리 나이 없애고요. 그리고 5,000원짜리가 7장이 생긴 거죠. 그럼 5,000원짜리 7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8가지 방법을 만들 수가 있고 1,00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5가지를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1을 빼는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39개지. 그래서 우리가 푼 건 자, 요거 빼는 게 정답이었죠. 그렇죠? 자, 532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동시에 나오는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그랬어. 자,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 0이 얘가
자, 실근 조건이야. 실근 조건. 순서쌍을 구하라. 그럼 판별식 B 쓰자.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죠. 그쵸? 자,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되잖아. 자, 실근이니까 당연히 등호 붙어야죠. 그쵸? 자, 그럼 이거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거. A가 1일 때 B 1 되지. 자, A가 2일 때는요. 4니까 자, 1, 2, 3, 4. 4개 되네. 여기 1개, 여기 4개. 자, A가 3이면요. 자, 1 때는 1에서부터 6까지. 자, 4, 5, 6까지도 나머지도 다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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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24가지랑 그 다음에 5가지 앞에서 29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33번. 자, 여기 몇 개인지 모르 여기 X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럼 이제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도착하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A, B, D 있죠? 그렇죠? A, B, D는요 3 곱하기 4에서 12가지. 자, 그 다음에 요 방법 있죠? A, B, C, D 뒤에서 뒤까지 세 가지야? 오케이. 그럼 3이네 여기. 자, 그럼 여기 9. 자, 그럼 A, B, C, D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럼 A에서 3가지, B에서 C 가는 거 2가지, C에서 D 가는 거 2가지니까 12가지. 자, 그 다음에 A, 자, C, D도 있어요. A에서 C 가는 거 X개, C에서 D 가는 거 2개니까 얘는 2X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갈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얘는 X 곱하기 2 곱하기 3. 6X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다 합해서 53이죠. 그래서 얘는 8X 플러스 21이 53일 거니까 8X가 32가 나와서 X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질문 없지? 그거는. 자, 534번. 이거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그치? 자, 일단 1번과 6번은 똑같은 색을 칠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이야. 자, 이거 아마 1, 2, 3, 4, 5로 색칠해서 다 틀렸을 텐데, 아마 이거. 틀렸어요. 그치?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겹치는 면이 많은 게 항상 우선이야. 겹치는 게 많은 게 항상 우선. 자, 예를 들어서 자, 1, 2, 3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자, 지금 2, 3, 6 1이랑 6도 색칠을 됐으니까 4번보다는 5번을 먼저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보다는 5번. 그래서 5, 4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이 순서대로. 물론 이렇게 가도 돼. 1, 4, 5 그 한 다음에 2, 3으로 가도 돼. 이렇게. 1부터 시작 안 합니까? 2부터 시작. 2부터 시작하면? 왜냐하면 일단 1과 6이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부터 먼저 시작해. 자, 그러면 자 1, 2, 3, 5, 4로 시작해 봅시다. 그럼 1에 칠할 수 있는 거 6가지죠. 1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생기죠. 이거 문제. 맞지? 그럼 자 마지막 6도 칠할 건데 이건 어차피 1 결정되면 무조건 결정되니까 그냥 1인 거고요. 그렇죠? 자 2번은 그럼 몇 개야? 3가지죠. 그렇죠? 3번 몇 개? 2가지. 그렇지? 왜 그래? 1번하고 2번이 다른데 그럼 2번하고 6번도 다르지? 그치? 왜냐하면 1번하고 6번이 똑같은 색이니까. 아, 그치? 2번하고 6번이 다르니까 3번은 2가지가 들어가야죠. 1번하고 6번은 똑같은 색을 칠한다고 이미 말을 해놨잖아. 그럼 1번 칠하면 6번도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똑같은 색 취하면은 음. 똑같은 1번 칠하면 6번도 같이 칠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6번에 칠한 색은 3번에서 못 칠하잖아. 그치? 근데 1번하고 2번이 다르니까 당연히 2번하고 6번도 색깔이 다른 놈이 와야지. 그치? 그래서 3번이 2가지인 거야.
자,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2번하고 6번에 있어서 겹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마지막으로 4번도 두 가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같은 색 칠하는 거는 응? 처음부터 칠해요. 응? 칠하고 시작해요. 뭐 나중에 칠한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에 칠한다고 해도요. 1번에 칠한 색을 6번에도 칠할 거니까 자, 1번하고 예를 들면 1번에 빨간색, 2번에 노란색을 칠했어.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는 빨간색이니까 3번에는 빨간색 못 칠하잖아. 그렇지? 나중에 칠한다고 해도. 그렇죠? 왜냐면 1번하고 6번은 처음부터 똑같은 거 칠할 거니까. 문제하고는 위에가 B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A와 D 4, 3 4, 3, 3 똑같네. 자, 봅시다. 요거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있지, 그치? 이렇게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A와 D의 같은 색을 칠하거나 B와 C의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구분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첫 번째는 자, B와 C가 같은 색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은 색. 자, 그럼 이제 A, B, C, D의 순서대로 색깔을 칠하면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이게 모두 몇 가지 색이니? 네 가지. A 네 가지죠. 자, B 세 가지 칠했어. B 세 가지 칠하면 자, C는 어차피 B랑 C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방법 한 가지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D에는요. B, C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얘는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24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와 D가 다른 색일 때. 9436이요. 사칙 연산을 못해 내가. 자, 얘도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색을 칠하겠죠. 자, 그럼 A에는 당연히 네 가지일 거고요. 자, B에는 세 가지 칠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B랑 C랑 다른 거 칠해야 되니까 C에는 자, 두 가지밖에 못 칠하죠. 그렇죠? 마지막도 요거 두 개랑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여기도 두 가지밖에 못 칠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올 거야. 같은 색이랑 다른 색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지난번에 요거 했었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들이 있어. 이런 케이스들은 요거 두 개를 같은 색을 칠할 때, 다른 색을 칠할 때 나눠서 풀어. 536번. 이건 노가다. 노가다는 거. 노가다 문제. 이게 다 하나하나 해야 돼. 이 옆에 수용도를 이용한다는 게. 그 수용도가 좋은 말로 그냥 수용도고 노가다라는 소리야. 자, A에서부터 G까지죠. 그렇죠? 자, 얘는 최단거리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무한히 갈 수 있어. 근데 다만 같은 데만 안 지나가면 돼. 자, A에서 제일 처음에 B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그래 D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E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자, 이렇게 갈라진 모양이 나뭇가지를 닮았다 그래서 수용도야. 뭐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 B에서는요, 다시 C와 F로 갈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니? C에서는 다시, 자, G로 걸어가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B로 갈 수 있죠. 그쵸? 자, D에서는 다시 A로는 못 가니까 H로 갈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다시 H에서 또 두 개로 나눈다. 자, G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E 갔다가 이제 F 갔다가 G 가는 방법이 있죠. 자, B로 F로 갔어. 그치? F에서 G로 바로 끝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엔 F에서 다시 E로 가는 방법이 있어. 그치? 많다. 그치? 자, F에서 E. 그 다음에 A, B, F 갔죠? F, B, E. 그 다음에 E에서 A로는 못 가죠. 그쵸? A로는 못 가면 그 다음에 H로 가야 돼. 그럼 H에서 G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거 D로 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D, C, H 이렇게. D, C, G. 자, 이렇게 6개 나오죠. 그쵸? 자, 이게 수용도야. 나뭇가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수용도라고 부르는 거야. 응? 다 해본 거잖아, 그냥. 문제가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죠. 그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근데 이거 뒤로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6개 나오고요. 얘도 6개 나와요. 이것도 똑같은 짓 그러니까 3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제 풀이를 정석으로 쓸 때는 이거 D로 갔을 때도 똑같은 짓 하고 E로 갔을 때도 똑같은 짓 해가지고 다 해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그냥 문제 나오면 답을 외워서 찍어서 외워서 풀어. 뭐 외워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잘 안 나오지. 경우에서는 뭐 나올 게 워낙 많아서. 답이 18이죠. 그렇죠?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자, 그냥 노가다 문제. 자, 246이랑 7페이지 질문. 자, 41에 4번. 39에 2번. 자, 41에 2. 자, 일단 이거는 있잖아. 4P2다. 이거 뭘 말하는 거야?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라서 4 곱하기 3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5P2다.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니까 그냥 5 곱하기 4. 5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연속으로 곱하라는 소리죠. 만약에 6P3이다. 6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연속으로 곱하라는 소리야. 요런 의미야. 그치? 일단 잠깐 쉬었다 갑시다.